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카카오가 팬미업이라는 펫택시 회사를 인수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펫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펫택시 이 관련된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펫택시 요금제는 자율합니다. 업체가 직접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정해진 요금이 있다. 정해진 요금이 있어서 미터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 기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주저리 떠들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펫택시는요. 업체별로 본인들이 스스로 요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택시들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요금 체계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업체별로 어떤 곳은 거리상으로 요금을 정하는 곳도 있고 시간 또 대기 시간 있지 않습니까? 또 대기 시간으로 또 정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카카오니까 카카오가 팬미업을 인수했죠. 팬미업의 요금 체계는 일단 기본 요금은 11,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11,000원으로 요금을 시작하고 웹미터기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앱미터기라고 해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팬미업이 의뢰를 해서 일단 기본 요금은 11,000원에 찍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택시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요 132m에 100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할증 요금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100원씩이 아니라 120원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 11,000원에 120원씩 올라가게 되는 거고 밤 9시부터는 또 야간 할증이 또 붙습니다. 밤 9시부터 야간 할증이 붙어서 140원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팬미업이 여기 요금 체계는 어떤가 싶어서 직접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 동구청에서 강남역 2호선까지 서울 강남역까지 요금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차가 밀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요금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금은 41,000원에서 한 47,000원 가량, 이 정도 약 41,000원에서 47,000원 가량이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요? 카카오 택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저희 동구청에서 강남역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블루라든가 일반 택시를 호출했을 때는 34,100원, 200원, 34,000원 가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벤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요런 곳은 안 나왔습니다. 일단 34,000원 정도 요금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요금은 한 34,000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보다는 약 한 10,000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야간 할증 시간대에는 좀 더 비싸게 나오겠고요. 물론 이제 거리상으로 10,000원 차이는 나겠지만 또 가까운 거리 갔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제가 이 팬미업이라는 회사를 한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펫택시 이게 동물 운송업이죠. 동물 운송업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총 808곳입니다. 현재 808곳이고요. 800군데 정도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팬미업이라고 이름을 등록을 한 곳은 총 5곳이었습니다. 현재 팬미업이라는 게 이제 카카오가 인수한 팬미업이라는 그 회사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총 5군데가 있고요. 이게 아마 이제 지점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또 동명이 아니고 이제 같은 이름으로 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수유리 서울에 있는 강북구 수유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경기도 안양에 하나 있고요. 안양에 이제 2군데 있습니다. 이제 호계동하고 비산동. 그 다음에 용인에 이렇게 총 5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체는 이렇게 업체는 5군데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 펫택시를 운행하는 그런 크루, 뭐 이제 카카오 택시로 따지자면 이제 크루겠죠. 메이트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자가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업체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대리기사들처럼 말이에요. 대리기사들처럼 어디에 등록을 하는 거죠. 어디 등록하고 그 어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은 카카오에 일단 가입을 하고 거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거의 뭐 자동 결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동 결제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기사에게 입금해주는 그런 식이 되겠죠. 현재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금액을 이 펫미업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그 검색했던 요금이 41,000원에서 47,000원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 택시처럼 미터그 요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펫미업 이용 요금 안내라고 하는데 이제 그 AI를 해서 이렇게 나이트봇, 그러니까 답장봇이죠. 이렇게 왔습니다. 펫미업 기본료는 11,000원이고요. 택시 미터기 할증 요금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총상 12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택시는 100원씩 올라가지만 펫미업에 있는 앱 미터기는 120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택시 미터기 앱을 사용하여 일반 택시 할증과 동일하게 요금이 가금되며 미터기 앱의 경우 GPS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유지 발생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동 간 경유지가 있는 경우 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배설물로 인해 차량 내부 세척이 불가능한 경우 청소비가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도 손님이 탔을 때 오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15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는 거죠. 4마리까지 동일 요금이나 5마리부터 1마리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마리까지 지금 펫미업 같은 경우는 4마리까지는 기본이고요. 1마리 추가당 5,000원이 요금이 되는 거예요. 5,000원이 추가 요금이 되고, 예약 시간 3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 수수료를 뭐 환불한다든가, 뭐 8,000원이 예약 수수료인데요. 이 8,000원을 만약에 취소했을 경우는 8,000원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현재 펫미업의 웹 미터기입니다. 일단 기본 요금은 1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1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뭐, 주행시간, 주행속도, 요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택시 미터기라고 하는 것을 다운받은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요금이라든가 거리 요금, 요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 주행거리는 거리당, 지금 현재 우리 일반 택시는 132m에 100원씩 올라가게 돼 있죠. 서울 기준입니다. 수도권 기준은. 132m에 100원씩 올라가지만, 지금 여기 주행거리는 몇 킬로에 얼마씩 올라간다는 게 확실치 않아요. 지금 그 정보는 없어서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뭐 거의 아까 요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기본 요금은 11,000원이라는 겁니다. 현재 승객용인데요. 이 승객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펫미업이 카카오티 펫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이런 문구가 뜹니다. 문구가 뜨고요. 펫미업 서비스는 2월 28일까지만 가능하며 3월 중 카카오티 앱을 통해 새로운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28일까지만 지금 펫미업을 지금 펫택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후로는 이제 카카오티로만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뭐 2마리 이상을 못 태운다고 했는데요. 2마리 이상 태울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리수 및 운송일을 기록하여 항상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택시처럼 뭐 그냥 손님 내리고 타고 미터기에 승객에 대한 정보 말고 여기는 일일이 수기로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동물 몇 마리가 태웠고, 그 다음에 손님, 그다음에 보호자가 몇 명 태웠고, 막 이런 것을 이제 몇 시에 타고 몇 시에 내렸고, 금액은 얼마 나왔고, 이걸 다 이제 말하자면 운행일지죠. 운행일지를 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마리 이상의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5마리, 6마리 태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5마리에 고양이 1마리가 꼈다. 그러면 고양이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고양이 6마리만 태워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개체별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같은 품종은 강아지면 강아지, 그러니까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같은 개체 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 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업체가 직접 정할 수가 있는 거죠. 큰 강아지 뭐 10kg 이내의 강아지 개는 뭐 얼마, 10kg 이상 금액은 10kg 이상 몸무게가 나가는 그런 대형견일 경우에는 뭐 추가금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또 그렇게 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사람은 운임이 요금을 달리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3명 타고, 사람이 3명, 4명 타고, 그 다음에 강아지 1마리만 타도 되는 거예요. 그럼 택시랑 뭐가 틀립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때 그냥 강아지 1마리만 태우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이 없이 사람만 탔을 때는 택시 운송법에 걸려서 이거에 걸리죠. 여객 운송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재를 당하겠죠. 그러면 나나시가 되는 거니까. 또한 동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화물 운송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택시 운송, 그러니까는 여객 운송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어느 것에도 적용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거죠. 결국은 동물 운송법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택시법에서는 우리가 택시인들이 주장하는 뭐 여객 운송법에 걸린다 어쩌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법에는 동물보호법, 동물 운송법에는 사람의 보호자, 그러니까 동물의 보호자가 보호자로 인해서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운임 요금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 관련된 운임만 받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람에 대한 요금을 받게 되면 여객 운수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1년간을 준비했어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거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많은 노력 끝에. 거기에 무슨 법무팀이든 무슨 팀이든 엄청 많은 그런 팀들이 준비를 해온 그런 일들인데, 섣불리 우리 택시가 제재를 가하고 딴지를 걸 수 있을 만큼 그런 허점을 보였을까요? 그런 허점, 제2의 타다라든가, 아니면은 카풀 제대로 하긴 안 하고 해서 결국은 카풀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도 없고요. 운임 요금 또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택시 공약으로 우리 택시가 소형 화물도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이런 택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화물연대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화물에서 반대한다고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화물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였습니다. 화물만 싣고 가는 거는 화물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화물 운송법에 걸리는 거고, 또 말하자면은 우리 벤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이 있는 사람들, 화물만 태우고 가기 그러니까 택시에 싣기에는 짐이 좀 많고, 그렇다고 화물차를 그러기는 좀 물건이 작고, 그래서 벤이라는 것을 나라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습니까? 예전에 한참 택시 대란 이러고 할 때 종로나 강남에서 그냥 사람 태우고 다녔어요. 그 미터기 조작해서 하다못해 뭐 인천공항에 여기 어디죠? 경기도 파주에서 인천공항 가는데 15만원 달라고 했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러는데 15만원 내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하러 15만원 내고 그 차를 타느냐. 차라리 택시 2대를 불러서 가면은 그거보다 요금이 더 적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택시를 적극 제가 권하곤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만 태우고 다녀요. 물론 짐 하나 있어. 그것도 짐이라고 치니까 소화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 영업을 결국은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택시가 지금 콜을 불러서 갔는데 승객이 아주 죄송한데요, 물건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물건만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어쨌거나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패택시가 만약에 한참 승차 대란 때 콜을 불렀어요. 콜을 불러서 갔습니다. 갔는데 동물은 없고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기 동물이 안 타서 안 됩니다라고 하겠냐 이거죠. 응? 만약에 지금처럼 요금이 강남에서 일산까지 아까 41,000원 얼마나 41,000원에 47,000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 9시부터는요. 그때가 정말 피크 시간 아닙니까? 그 피크 시간 때는 또 시간 할증이 붙어요. 그러면은 더블에 복합 할증 붙은 거나 마찬가지죠. 14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40원씩 올라갔지 뭐 280원씩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요금 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터기 요금을 거리상도 요금도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 요금은 11,000원입니다. 그렇게 요금을 비싸게 막 7만원, 6만원 막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이걸 포기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결국은 태운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 단속을 하냐 이거냐 말이에요. 수기로 거기에 강아지 몇 마리 탔다라고 적어놓으면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요쿠셔 한 마리 탐, 승객 2명, 승객 3명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예. 결국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 패택시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급수적으로 막 정말 이거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 이 추운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대리운전 하시던 그 대리기사님들, 그냥 대리만 할까요? 그냥 가스차 하나 뽑아갖고 그것만 해도 돼요. 아르바이트로. 만약에 또 우리 지금 이게 카카오가 하니까 지금은 거의 다 이 패택시 업자들이 거의 영세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시작을 하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국에 이 동물, 애완견 이런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택시에 타려면은 조그만 케이지에 강아지들, 뭐 개, 진짜 소형견들만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택시는 대형견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형견 못 태우잖아요. 대형견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일단 택시기사들 지레 겁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케이지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되게 안 탈 거예요. 애견인들은 안타까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패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만약에 만약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패택시를 하게 되면 지금 팬미업이 11,000원의 기본 요금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싸거나 이거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 요금보다도 더 싸게 된다면 일반 택시 요금과 뭐 비슷해진다면 수준이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패택시를 우리 일반 택시를 이용하겠습니까? 패택시를 이용하지? 요금 비슷한데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내가 키우는 강아지,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좀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택시기사 눈치 안 보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굳이 일반 택시를 부르겠습니까? 카카오 패택시를 부르지? 부르면 금방 올 텐데. 그래서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강아지들만 탄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만 태울 경우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법인 택시 힘들어서 그만두고 택배 하시거나 또 배달일 하시거나 대리 쪽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법인 택시에서 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패택시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패택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비싼 산학금 내가면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 이런 치열한 법인 택시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자유롭게 내가 일을 하면서 개인 택시처럼 일을 하면서 폐택시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폐택시를 하는 게 낫겠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저기 정말 잘 되면 나 법인택시 그만두고 폐택시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폐택시에 대한 허점, 문제점, 이것은 없을까?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한테 공부도 안 하고 기사들끼리 충전소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냐, 폐택시는 미터기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요, M미터기라고 검색을 하면요, M미터기에 대한 그런 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업체에 가서 기본 요금 얼마로 해주고, 그 다음에 미터당 얼마씩 가게 하고, 1분당 얼마씩 올라가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면 그 앱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택시는요, 폐택시 요금은 자율입니다. 업체가 지정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신고제다 이거예요. 우리 일반 택시랑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요금으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로 해서 자기한테 사과라는데, 그런 댓글을 남기신 분,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올렸다는 그분, 이 영상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 이 시간까지 볼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충분히 아세요. 당신 말이 맞으면 나 이 유튜브 접습니다. 미카엘 택시 유튜브 아예 접어버릴 테니까 당신 말이 틀리면 내가 바라진 않을게요.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는 댓글이나 남기십시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